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떠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밥 반찬 중 하나로 바로 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김은 시대를 불문하고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해조류인 김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친숙한 음식입니다.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해 겨울철 건강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김은 예로부터 겨울 바다의 불로초로 불렸습니다.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 수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김은 김속과 돌김 속의 해조류를 넓은 곳에 평평하게 펴서 말려서 사각형으로 잘라서 먹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김을 채취해 깨끗이 씻어 말려 먹으면서 건강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김을 만들어서 먹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으로나 기록상으로나 한중일에서는 한국의 삼국시대가 최초였습니다. 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나타난 것은 13세기 말 삼국유사이지만 지금처럼 판판하게 김을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부터입니다. 초기에는 바다에서 자라는 자연산 김을 채취해서 먹었지만 1650년경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김을 양식해서 건조하는 방법을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김이라는 이름도 김여익의 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러한 김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는 역시 한국입니다. 오늘은 김의 효능과 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김을 건강하게 먹는 법,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김의 효능. 첫 번째,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몸에 염분이 쌓이고 염분에 들어있는 나트륨으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됩니다. 이때 김에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 식단에 김을 포함시켜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다시마, 미역과 함께 김에는 분유와 맞먹을 정도의 높은 칼슘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뼈와 이를 형성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 칼슘의 효능인데요. 따라서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 고련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 성장과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 소풍 갈 때도 김밥을 많이 준비해 가기도 합니다. 세 번째, 노화를 막습니다. 김 효능 중 하나는 노화 현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화는 몸에 요오드가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김과 같은 해조류에는 이 요오드가 풍부해 갑상선 호르몬을 보호하고 부종을 방지합니다. 또한 성장기의 지능 발달이나 머리카락, 피부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항암 효과. 김에는 포피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김에만 들어있는 생리활성물질이자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포피란은 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배변이 잘 되게 하는데요. 장에 유독 성분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배출하게 해 대장암의 발병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대장에 있는 발암물질을 흡착해서 배출합니다. 참고로 김 100g에는 식이섬유가 양배추의 16배, 귤의 30배 이상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치매 건망증을 예방하고 시력을 회복합니다. 김의 효능 중 하나는 뇌신경작용과 깊이 관계가 있는 비타민 B1, B가 풍부합니다. 김에 함유된 아이오딘이라는 성분은 두뇌 발달과 지능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는 건망증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김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합니다. 이는 야맹증을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김의 베타카로틴 함량은 당근보다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망막을 보호하고 눈의 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인 로놉신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입니다. 첫 번째, 달걀. 우리나라 비타민 D 결핍 인구 비율이 무려 88.2%로 세계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비타민 D의 부족함은 달걀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는 비타민 D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달걀 노른자 약 3개 섭취 시 1일 비타민 D 권장량을 해결할 수 있답니다. 또한 달걀에는 인지 기능에 좋은 콜린 성분이 있어 기억력, 집중력을 도와줍니다. 사람 대부분은 콜린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자체 합성하지 못해 음식으로 보충해야 하는데요. 눈의 노화를 늦추는 루테인, 제아잔틴이 풍부한 것도 장점입니다. 달걀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는데요. 특히 삶은 달걀은 기름이 들어가지 않아 포화지방 등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에는 비타민C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조미하지 않은 마른 김에는 레몬보다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요. 스트레스와 과로를 자주 겪다 보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세균 감염으로부터 취약하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김에 풍부한 비타민C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완화해 세균에 감염됐을 때 저항하는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달걀과 김은 각각의 영양소로 뇌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 서로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완해줍니다. 이러한 김과 달걀은 비타민C를 보완해주고 비타민D를 충족시켜주어 같이 먹으면 최고의 궁합입니다. 두 번째, 두부. 김은 다시마, 미역과 함께 분유와 맞먹을 정도의 높은 칼슘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뼈와 이를 형성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 칼슘의 효능인데요. 따라서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 고련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음식인 두부는 김과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두부의 핵심 영양 성분인 이소플라본은 몸속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여 뼈 손상을 막고 새로운 뼈 조직의 생성을 돕습니다. 또한 풍부한 단백질은 감소증 예방은 물론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어 뼈와 관절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두부의 원료인 콩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우리 몸속의 요오드와 반응하여 요오드 손실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김을 같이 먹는다면 손실된 요오드를 보충해 주어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한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김을 먹을 때 두부를 같이 먹는다면 뼈는 물론 건강에도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김과 두부를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풋마늘.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풋마늘은 콜레스테롤 낮추고 혈전 용해에 도움이 되며 신경계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좋은 비타민 B과 B도 많다고 하는데요.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는 니아신도 풍부합니다. 풋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소화를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요. 혈당 조절 효과도 있어 당뇨병 예방을 돕습니다. 혈전을 녹이는 작용을 지원해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마늘보다 식감이 좋은 풋마늘은 달큰하면서 살짝 매운맛이 장점입니다. 강한 매운맛의 마늘 대신 고기와 함께 쌈으로도 먹으면 좋습니다. 이러한 풋마늘은 김과 함께 먹으면 궁합에 좋습니다. 김의 비타민 B1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피로를 덜고 체력을 보강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의 대사를 촉진해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마른 김 100g에는 비타민 B1이 1.20mg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도 38.60g이나 있어 근육 생성 및 관리를 도와줍니다. 또한 눈에 좋은 음식을 거론할 때 흔히 당근이나 시금치를 예로 드는데요. 마른 김에도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눈 건강과 직결된 영양소로 100g당 3,750mg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의 시각 유지에 필수적인 로놉신을 만드는 영양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와 점막 형성 기능 유지,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 보호 기능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의 풍부한 비타민 A와 풋마늘의 알리신 성분을 극대화하는 풋마늘은 김과 궁합이 좋습니다. 다음은 김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김은 들기름보다 참기름에 굽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기름의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른 김은 습도에 민감해서 쉽게 눅눅해지는데요. 보관할 때 살짝 한번 구운 다음에 보관하면 수분이 날아가서 그냥 두는 것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을 오랫동안 맛있는 김으로 먹으려면 잘 밀봉해서 직사광선과 습기가 없고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한지나 종이로 한번 싸서 비닐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해도 맛과 향이 오래 유지됩니다. 이미 눅눅해진 김의 경우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린 후 먹으면 고소하고 바삭한 맛을 되찾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방법을 숙지해서 보다 건강하게 김을 드시길 바랍니다. 김의 부작용. 김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김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성인 기준 하루 요오드 권장 섭취량이
0.15mg인데 비해 김에는 3.6mg의 요오드가 들어있는데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 환자는 갑상샘의 호르몬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요오드를 적정량보다 많이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조류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김을 섭취하기 전에 음식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사람은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됩니다. 위가 약한 경우 소화불량, 구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려 구운 김은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김은 기름에 구운 후 소금을 뿌려 먹기 때문에 염분의 섭취도 자연스럽게 높아져 동맥경화나 고혈압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을 저장해두고 먹으려 한다면 기름이나 소금을 첨가하지 않고 그냥 굽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김 정말 맛있는데요. 하지만 잘 먹어야 보약이겠지요. 이러한 김의 특성을 알고 건강하게 김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이야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